네, 오늘도 장 초반 조심스러운 미증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 분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딱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이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산 넘어 산, 미중 무역 협상은 큰 틀에서 합의가 나왔는데 다음은 EU다라는 키워드도 꼽아 주셨어요. 네. 우선 지금 이 무역 협상 내용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주도 그렇고 저희가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제네바 협상을 맺으면서 나왔던 것은 사실 이제 상호 관세율만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90일 유예를 주면서 품목별 관세,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산업보증과 같은 전반적인 무역 협상까지 아마 90일간 유예를 갖고 또 계속 할 거다. 그래서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바로 또 이제 런던에서 자꾸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런던에 가서. 네, 거기서 또 이틀 동안 또 열심히 했고요. 저는 이제 이번 협상에서는 그렇게 뭐 전반적으로 다 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계속 한 번 더 하고 하면서 몇 번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런던 협상은 그래서 가장 품목별 관세 중에서 지금 가장 서로가 지금 중요한 카드가 미국 쪽에서는 AI 반도체였고요. 중국에서는 히토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베센트 장관이 양국 정상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행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발표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에서 모든 협상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반도체하고 히토리만 보시자. 그것만 해도 저는 되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미국 내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은 무조건 보셔라.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뭐 일주일 내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맞아요. 가장 높게 올라왔고요. 오늘도 보시면 지금 뭐 엔비디아는 조금 약간 약화돼 있는데 퀄컴이라든지 마벨, 뭐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AMD, 뭐 램리서치, KLA, AMAT까지 다 지금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나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분명히 세일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AI 반도체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데이터 센터까지 다 몽땅 해갖고 아마 또 세일즈 외교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은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먼저 중국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 방송에서 강조해 주셨던 키워드들 네. 다 계속해서 들고 가야 합니다. 이 협상 관련해서는 반도체, 히토류 이 내용들 잘 체크하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밸류체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지난주에도 저희 유럽 관련해서 잠깐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떤 부분이죠?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가서 협상하고 좀 다시 또 유럽 갈 거다. 네. 그다음에 유럽 좀 어느 정도 성과 있으면 다시 또 중국 갈 거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바쁘네요. 네,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EU 같은 경우는 제가 서비스무역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무역이 다른 게 아니라 뭐 금융이라든지 저작권, 교육, IT, 뭐 컨설팅, OTT,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제 AI 플랫폼까지 이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사실 없어요. 회사를 이렇게 누가 이름을 한번 지정해봐. 그러면 사실 나올 회사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메타라든지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팔런티어,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EU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디지털 시장법으로 이미 애플에 5억 유로, 그다음에 메타 2억 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상태예요. 결국 협상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 공산품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EU 쪽은 이런 서비스 무역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협상이 좀 나와야 그래야 미국의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회사들도 조금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메타가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 회사죠. 그걸 또 인수를 했잖아요. 하면서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좀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아니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오늘 또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뭐 계속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아마 이제 EU와의 어떤 협상은 나중에 AI 플랫폼 회사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또 미국이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중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리게티 컴퓨팅 지금 15%나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이외 눈치를 보는 그렇죠, 상황들이 맞습니다.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뭐 중국 가고 유럽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쁘겠지만 미국 안에서도 가장 좀 사이를 잘 조율해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파월 의장이 주목하는 데이터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나왔는데 파월 의장이 사실 깜깜이 행보예요. 도대체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어디 숨어 계신지 몰라갖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사실 지난주에 고용보고서도 되게 견고하게 나왔어요. 실업률도 한 4.2% 나왔고요.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도 한 14만 건으로 예상치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없었어요. 파월 의장이.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게 지금 CPI 5월달 거 나왔는데 지금 전망치가 2.5% 상승했는데 2.4%로 전망치가 더 낮아졌어요. 네. 그다음에 그런 CPI도 2.9%를 전망했는데 2.8%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시장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견고하게 둔화가 되고 있고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왜 파월 의장은 계속 이거에 대한 반응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고용보고서를 보고 야, 이 정도면 1.0%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장기 국채 수익률을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센트 장관이 네. 향후에 페드 의장을 할 수가 있다. 그것까지 압박을 했어요. 뭐 페드 의장 내년 2026년 5월 달에 사실 지금 임기가 만료인데 그러니까요. 벌써 1년 전부터 이렇게 협박이죠. 협박이 아니라 압박이죠. 부담스러워요.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주 이제 18일 날 이제 페드의 이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 전까지는 이미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인 이제 언급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18일 정도에는 파월 의장이 시장에 언급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장은 계속 이런 인플레이션의 안정화되는 모습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도 계속 지금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갖고 네. 이걸 이제 파월 의장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지 않을까. 당장은 못 내더라도 하반기 때 특히 이제 9월 달하고 지금 10월 달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때에 대한 언급, 특히 이제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을 조정치를 아마 언급을 충분히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딱 일주일 뒤니까 그때도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네, 체크를 그러네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데이터를 체크하겠다라고 말하는 연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내용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개별 기업 소식 하나 체크해 볼게요.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하루가 아니라 이제 원래는 12일 날 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다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6월 22일 그날로 이제 다시 얘기를 네.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연장을 했으면은 이게 사실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장은 또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은 그 광고 나온 거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매출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조금 부정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시장을 10대 갖고 하는데 한 달 만에 1000대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첫 번째 항상 뭐 트럼프, 일론 머스크 같은 약간의 좀 전반적인 그 허풍이 좀 있거든요, 사실. 아시잖아요. 그 사이버 트럭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있는 LA 시위에 어떤 강경 대응 공개 지지 이 부분이 있으면서 네. 양자 간의 어떤 이제 갈등이 좀 봉합되는 수준을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모델 Y가 5월달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EV 모델이었거든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조금씩 이제 도와주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을 지금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1분기 뭐 실적이라든지 올해 매출 전망치 이런 것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이제는 이제 뭔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전반적인 자기의 성과를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 그래서 만약에 22일 날도 시장에 그런 기대치만큼 못 올라온다 했을 경우는 시장에서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중이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더 빠질 수도 다시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건 지금 그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계속 이벤트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밸류가 아닌 이벤트를 반영한다라는 말씀 좀 기억해 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해볼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사인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가 USDC죠. 이 발행사가 상장을 했어요. 공모가 31달러로 했는데 지금 5일 동안 해갖고 105달러까지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와. 좀 플러스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난리죠. 물론 이제 이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점유율이 27%로 US 테더에 의해서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게 투자냐 투기냐 다들 난리죠 지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미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8월 안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 주가가 탄력을 받은 거지 어떻게 보면 펀드멘탈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부터는 좀 합리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국내에서도 보시면은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정책 기대감으로 카카오페이가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쵸. 카카오페이만 한 달 동안 지금 벌써 100% 이상이 올랐고 카카오가 갖고 있는 또 코인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카XX라는 코인이 어제 오늘 한 이틀 동안 지금 한 50%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본다면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반영한다기보다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신중한 관점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